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대회를 위해 낯선 도시를 찾아온 세계인들이 광주 시민들의 다정다감한 모습에 반하고 있습니다. 유대회 사격에서 2관왕이 나왔고 양궁의 김보배 선수는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오늘도 선전이 기대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외교적 성과라기보다 야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성곽구기 사업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유대회 현장에서 자그마한 미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낯선 도시를 찾아온 세계인들에게 광주의 다정다감한 인심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유대회 선수촌 근처에서 아르헨티나 선수가 자원봉사자에게 다급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택시 휴대폰을 놔두고 내렸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통역 어플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 뒤 곧바로 택시를 찾아 휴대폰을 찾아줬습니다. 페이 그러더라고. 돈 필요 없다고. 노 페이. 노 땡큐. 그래서 갔어요. 고맙다고 갔습니다. 이 같은 선행은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정성껏 지원을 합니다. 보다 저렴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택시가 도착했을 때는 무거운 짐을 실어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It's super that you give us the information we need to get the right taxi, to get to the hotel. So, thank you very much.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위해서라면 자원봉사자들에게 근무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한국에 오는 손님들로서 한국에 대한 약간 좋은 인상을 그래도 남겨주고자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정다감한 시민들의 모습은 광주를 찾은 세계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유대회 나흘째인 어제도 우리나라 선수단이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사격에서는 2관왕이 나왔고 여자 양궁 개인전 금메달은 광주시청 기보배 선수와 광주여대 최미선 선수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사격이 하루 동안에만 금메달 4개를 챙겼습니다. 여자 25m 권총 개인전에 출전한 김지혜는 중국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서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딴 김지혜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되게 기분 좋네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빨리 부모님께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남자 박대훈도 50m 권총 단체전과 개인전을 휩쓸어 2관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유도에서는 금메달 2개가 추가됐습니다. 남자 66kg 안바울 선수는 결승에서 프랑스 선수를, 73kg 안창림 선수는 우크라이나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국가대표 목표가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 내년 올림픽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최국 자격으로 선택 종목에 포함시켜 사상 처음으로 유니버시아드 무대에서 선보이는 핸드볼.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은 첫 경기에서 우크라이나에 완승을 거두고 쾌조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열심히 경기에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주 출신의 여궁사 기보배는 리커브 개인전에서 결승에 진출해 개인과 단체, 혼성 종목 3관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국 야구가 광주야구 유니버시아드에서 일본에 완패했습니다. 한국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야구 조별 예선 1차전에서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밀리며 일본에 0대8로 졌습니다. 한국은 오늘 장소를 광주 무등야구장으로 옮겨 프랑스와 2차전을 치릅니다. 오늘부터 장맛비가 예보됨에 따라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우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테니스의 경우 비가 내리면 경기 장소를 진월 국제코트에서 염주 실내코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육상이나 양궁 등의 경기는 비가 와도 경기가 진행되지만 폭우 등 상황에 따라 경기를 일시 중지할지 여부는 경기운영본부가 자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경남 해안,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집중되겠고 특히 남해안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남해안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태풍 차놈은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앞으로 차츰 올라오겠고 곧 중국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선수들을 문제없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아프리카 선수 2명이 갑자기 사라져 해당 국가 선수단장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프리카의 부룬디 선수 2명이 휴일 저녁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선수촌을 떠난 이들은 하루가 넘도록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태고 부룬디 선수단장은 이들을 찾아달라며 조직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나서 선수촌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주변 탐문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장이 아타샤한테 통보를 했다, 이야기를 했다. 선수가 없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선수촌을 무단 이탈한 선수들은 태권도와 육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두 종목 경기가 치러지기까지는 아직 하루 이틀의 여유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조직위는 해당 선수들이 자유 일정을 소화한 뒤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유대회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에 닷새 동안 6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스위스와 프랑스, 체코 등 모두 25개 나라에서 610여 명이 팸투어에 참여했습니다.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는 광주와 전남북을 둘러보는 관광 체험 프로그램으로 오는 15일까지 매일 12개 코스가 운영됩니다. 클로드 루이 갈리안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회장이 성공적인 개회식과 관련해 조직위원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갈리안 회장은 대회식을 탁월한 무대로 꾸며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볼거리뿐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상적인 개막식을 한 모든 구성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순조로운 경기 운영과 대회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놓치면 아까울 오늘의 경기를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개막 5일째를 맞는 오늘은 가장 많은 금메달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이 9개 종목에 4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데요. 특히 경기 마지막 날인 기계체조에 가장 많은 1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양악선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남자 대표팀은 은메달을, 여자 대표팀은 동메달을 목에 걸며 선전했는데요. 오늘은 남녀 개인 종목별 결승에서 또 한 번 메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첫 경기를 시작하는 태권도에서도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태권도에는 2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요. 오늘은 남녀 개인 품새전에 조선대 배종범 선수가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경기장에서 보면 더욱 박진감 있는 경기, 이 배구 종목에서 한국과 미국이 맞붙습니다. 배구 강국, 미국 팀에 맞서는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우리 대표단의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죠. 바로 펜싱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펜싱은 5개 메달을 가져왔는데 오늘도 송정훈 선수가 출전해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다음은 현재 메달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도와 사격에서 금메달 6개를 추가하며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위는 일본이 9개 금메달을 기록하며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면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이뤄질까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실현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처음으로 강제 노역을 공식 인정하게 한 것은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언뜻 일본이 강제징용 역사를 인정하고 양금덕 할머니 등 노역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노동을 강제한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인지 불분명합니다. 누가 시켰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강제 노역이 있었다라고 하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후에 일본 정부가 다른 소리를 할 가능성을 열어줘 버렸다 하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즉각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강제 노역 인정이 아니라며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놨을 정도로 사용된 문구도 모호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배상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지 않나 그런 추정을 하는데. 일본 관방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결정문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해왔던 시민단체는 외교적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외교적 야합이자 굴욕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호남선 KTX의 주중 운행 횟수가 오는 8월 1일부터 4편 늘어나고 공급 좌석도 확대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코레일의 열차 운행 조정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운행 계획에 따르면 호남선 KTX의 주중 운행 횟수는 48회로 지금보다 4회 증편되고 KTX 산천 대신에 좌석 수가 많은 KTX1을 주중에는 8차례, 주말에는 4차례 더 투입해 공급 좌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용산에서 송정까지 93분이 걸리는 열차는 현재 하루 1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문화전당의 전담 조직은 초민의로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문화전당 직제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전당의 전담 운영 조직을 공무원 32명이 담당하도록 하는 정부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바로 효력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 지역 정치권과 문화계의 반발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연수 중에 숨진 광주시청 소속 고 김철균 서기관의 시신이 어젯밤 빈소가 마련된 광주 그린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연결식은 내일 광주시청장으로 치러집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공무원들은 사실상 행자부 소속이라며 정부 합동장으로 치러져야 하고 운구 비용이나 사고 가족의 중국 체류비 등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한전 입찰 비리와 관련해 전산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53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전산 조작자 3명에 대해서도 1년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브로커 3명에게는 징역 7년과 징역 3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의 낙찰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전라남도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섬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운 모래의 청정바다,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300년 해송숲은 관매도의 대표적인 비경입니다. 항일의 섬으로 널리 알려진 소환도, 전형기념물 제339호인 미라리 상록수림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섬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남 섬 방문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으로 도내 6개 섬을 선정해 가고 싶은 섬으로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볼거리를 개발해서 내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시키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 섬 주민과 여행자가 함께 행복한, 그리고 그래서 여행자들이 다시 찾아오는 고유한 섬 생태계와 경관, 문화, 역사를 최대한 보존하는 섬 가꾸기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런 준비 단계에 있으면서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주민들 화합과 모든 협의체를 통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 섬 여행객들이 섬을 방문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 등 섬 여행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4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해 도내 24개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오늘 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서류를 접수합니다. 공개모집 조건으로는 대학교에 정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공무원, 정부나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상근 임원 경력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선임 절차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인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여기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대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한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동신대와 순천대가 선정됐습니다. 2015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대학에는 오는 2019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청년 취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지역 마이스터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을 보장받기 때문인데 신입생 모집에도 우수 학생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석유와 공정 제어 실험, 실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능숙한 손놀림이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석유와 관련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 3학년 강혁구는 중학교 졸업 때 학교 성적 10% 안에 드는 상위권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했고 마이스터고인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실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마한 결과 졸업 전에 LG화학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시험 문제 쪽 이런 것도 있어서 또 제 동생들도 빨리 돕고 싶고 부모님도 돕고 싶어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저의 꿈도 이루게 되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석유화학고는 1학년 때부터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산업체 현장에 필요한 자격증 획득은 물론 석유화학 업체가 요구하는 인성교육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도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의식들을 좀 더 기를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 학교 100명의 졸업 예정자 가운데 이미 25명이 여수산단 대기업과 공기업에 입사를 확정했습니다. 높은 대기업 취업률이 알려지면서 신입생 경쟁률만 해마다 크게 올라 2대1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체 특성상 고졸자와 대졸자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이 학교가 다른 마이스터고에 비해 인기 있는 비결입니다. 참 대졸자들도 입사하기 힘든 그런 회사, 질적인 회사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정교직원 하나 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 마이스터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장보고 대사를 재조명하는 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국회 장보고 글로벌 포럼이 창립됐습니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지원 의원, 장병환 의원이 공동대표를, 김용락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은 국회 장보고 글로벌 포럼은 앞으로 장보고 대사의 글로벌 정신과 개척 정신 등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경남 해안,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특히 남해안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 내륙에는 30에서 80mm, 남해안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또 돌풍이 불어오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9호 태풍 차놈은 먼 남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차츰 북상을 하면서 앞으로 중국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어서 앞으로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22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광주와 나주, 화순, 구례 모두 23도에 머물겠고 장흥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상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당분간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